안녕하십니까? 정책안전기획관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단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안전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결국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처벌 규정의 목적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안전기획관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나 기관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 환경의 표준, 고시, 예규, 훈령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 활동을 통하여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제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본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의무사항 이행에 책임을 지게 되고 학교나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조치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고가 난 사례는 없어 기존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모 군청 현장에서 나뭇가지에 걸쳐있던 벌목된 재선충 피해 소나무를 줄로 당기는 작업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떨어져 나무 아래에 있던 소속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 보호구 착용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모 군청, 모 과장 및 모 군청이 각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2013년 S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2020년 A사의 지붕교체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존재하는 중대재해 사례로 도급인은 우리 기관을 의미하고 수급인은 업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분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전 기관으로 배포해드린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중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이행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례이나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경영책임자, 즉 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단위 학교나 기관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자기 방어도 필요합니다.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근거와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를 통해 학교와 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은 위험한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은 하고 있지 않아서 산업재해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관의 관심과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를 통해 의무 주체, 보호 대상, 형사처벌 대상 및 형량, 재해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는 단위 사업장 행위자 처벌 주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업무 담당자와 의미가 다릅니다. 보호 대상은 현업 직종만 대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안법 적용 제외 법 규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은 제2장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제3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은 제외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학교라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12장 제175개조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라도 일부 조항만 배제되었던 것이지 현업 직종만 적용받고 전체 법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나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본청에서 하며 학교나 기관 단위에서는 실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유해 위험시설 및 기구의 경고 안내 표시 부착,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 위험성 평가 실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실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 작업 환경 측정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책자를 배포하여 안내하였고 본청 홈페이지 정책안전기획관 부서 업무방에 들어오시면 안내 자료와 서식 등 모든 자료를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119와 학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신고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 체계를 작성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 공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관리자는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장소, 시간, 유형,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고 확대 방지 조치를 지시하고 사고 관련 조사 서류를 구비하여 사고 유선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선 보고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본청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고 수습 관리자는 관련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재해에 관한 장소의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중대한 사고 시에는 교육지원청에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고 본청의 중대재해예방팀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 절차 등에 관한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사고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실제 양식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지청, 교육지원청과 본청 보고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에 관한 사항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학교와 기관에서 이행하기 쉽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 또는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고 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 계획서에 따라 수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월 1회 협의 실시, 분기별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업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등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도급, 용역, 위탁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는 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계획서 샘플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정책안전기획관 부서 업무방에 탑재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순회 점검, 합동 점검과 관련한 내용은 각 기관에 보내드린 매뉴얼 21페이지 화면과 같습니다. 다만 순회 점검은 업체가 아닌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표 양식은 매뉴얼에 안내드렸습니다. 도급이 아닌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도 기존에 안내해드린 학교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전에 항상 작업 내용과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안전한 작업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일부 현업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감리자, 발주자의 업무 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건설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 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매점, 수영장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교에서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므로 경영 책임자인 교육감 또는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이행 여부에 대한 증거를 요하므로 중요한 의무 이행 사항은 문서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 질병에 의한 병가나 질병휴직이 명확한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후 해당 사유가 제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적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받거나 노동부의 근로감독 점검을 받게 되면 산안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규정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청으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